다시 한번 이 높아지면서 얘기를 하면 우리 교과서에는 향수가 수록돼 있고 향수랑 연결시켜서 정지용의 작품을 묶는 게 원래는 맞다. 이해 갔나? 요거 한번 기억해 주세요. 됐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정지용의 고향과 그 다음 어떤 부분? 향수라는 작품하고의 공통점 차이점을 먼저 잡아놓는 게 1순위야. 이해 갔지? 그 다음에 뒤로 잠깐 넘어가 보면 요런 작품들이 등장한단 말이야. 김상옥의 사양 같은 작품. 이해 갔지?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있는 거, 요걸 좀 머릿속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정지용의 고향에 돌아왔는데 왜 상실감을 느끼냐. 이해가 가니까 이 부분을 일제강점기와 묶을 수 있다는 거지. 이해 갔죠? 그러니까 여기다 표시 한번 할게요. 내가 타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됐죠? 다시 고향에 돌아왔을 때 변해버린 고향을 느꼈어. 되니 그때 상실감을 느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일제강점기와 묶기도 한단 말이야. 이해 갔나? 정지용의 실 일제강점기와 묶었을 때 아까 얘기했던 요 백록담 같은 거, 특히 이제 백록담에 그 교과서 나눠줬던 프린트 있었죠? 그 부분을 보시면 요런 게 항상 묶인다는 거지. 됐나요? 요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외제적 관점으로 좀 들어와 줘야 돼. 이해 갔나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수능에 나왔던,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할 건데 인동차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인동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참고 견딘다는 뜻이야. 알겠니? 이 참고 견디는데 뭐를 참고 견디냐? 여기서도 이 부분 우리가 볼 수 있지. 이 시가 발표된 시기에는 일제강점기였단 말이야. 그래서 외제적 관점으로 본다면 겨울은 일제강점 현실로 해석할 수 있고 풍설소리나 삼동은 이런 일제강점의 혹독한 현실을 비유한 거. 그런 상태에서 인동삼긴 물을 마시며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러니까 속세와 단절돼서 산속에 들어가서 장수산처럼, 이해 갔니? 장수산처럼 뭐 무념무상의 경지를 느낀다? 탈속적 세계에 대한 염원이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그냥 단순히 자연 친화적인 탈속이냐라고 보기보다는, 이해 갔나요? 현실적인 부분과 연결시키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되는데, 그 전에 정지용에 대한 조명이 좀 덜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탈북 작가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금서가 돼버린단 말이야. 이해 갔니? 그래서 우리 선생님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는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작가로 맨 처음에 나와서 소개됐던 인물이 김광림부터 시작을 해요. 이해 갔나? 그러니까 정지용이 앞에 서지 않았단 말이지. 근데 수능에서는 정지용의 시가 먼저 나온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학사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정지용이 지니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야 되니까 아마 출제의 포인트는 그렇게 맞춰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희 학교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좀 어렵게 내실 때가 있단 말이야. 지금 출제 너희들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얘기한 대로 요 라인으로 잡는 게 원래 맞지만, 이해 갔죠? 고등학교 3학년 EBS와 수능에 출제됐던 영역까지 연결을 좀 시켜서 정지용의 고향의 라인을 백록담이나 이쪽으로 해서 제시문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내가 볼 땐 보기 정도 수준. 알겠지? 그러니까 요 나머지 아까 소개했던 작품들은 뭘로 인식을 한다? 보기로 좀 인식을 해주시면 좋아요. 간단하게 설명은 좀 해주겠지만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영상을 따로 보셔야 돼. 알아듣겠지?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정지용의 고향이란 작품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은 뒤쪽으로 잠깐만 넘어가 볼게요. 11쪽의 맨 끝에 부분이 있어. 11쪽의 맨 끝에. 고향에 대한 반영론적 관점, 이거부터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고향에 대한 반영론적 관점. 자, 고향의 화자는 변함없는 고향에도 불구하고, 이건 작품이야, 작품. 이렇게 작품. 됐죠? 네. 고향의 화자는 변함없는 고향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고향의 모습. 그리던 고향이 아니라며 직접적으로 상실감을 토로하고 있다. 됐지? 이 작품의 핵심은 뭐냐면 요 상실감이야. 됐죠? 다른 작품들의 고향들은 보통 향수를 느끼는 거죠. 이해 갔나? 근데 여기서는 상실감을 토로하고 있어. 그 이유를 당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이야기도 하는데, 즉 식민지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고향 상실의식, 나라 잃은 서름과 연결돼서 이해하는 것이 관점이다.
시인 정지용이 그려내는 고향은 변함없이 아름다운 자연임에도 불구하고 화자를 머물게 하지 못하고 있다. 화자가 봄의 아름다움 속에서도 상실감을 느끼는 것은 결국 일제강점기 암울한 현실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고향의 자연은 그대로인데 고향은 이제 변해버린 거지. 그런 것들 일제강점기에서 원인을 찾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과 연결시킨다면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돼.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꼭 기억하셔야지. 됐죠?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좀 써줘 옆에다가. 별표 쳐놓고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자, 앞으로 넘어올게요. 갈래나 뭐 성격의 부인의 회고적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작품들의 특성들 연결해 주셔야 돼. 됐니? 정재용의 향수도 뭐 던 그곳 이렇게 해가지고 회고적. 상실감에 젖은 허탈한 어조다. 그 다음 특징, 일연과 유견의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는 수미상관.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자연물과 변한 인간의 정서를 대비. 이 부분도 출제 많이 되죠. 자연의 어떤 무구한 모습, 그죠? 그 다음 인간의 어떤 한계, 그 대비되는 거. 그 다음에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고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감각 본문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자. 다양한 감각. 은유, 의인법 같은 비유적 표현 활용되고 있다. 자, 그 다음 넘겨볼게요. 요거 화자의 정서는 바로 요거야. 슬픔과 상실감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밑에 내려가서 여기 형식상의 특징을 본다면 각 행이 세 마디로 나뉠 수 있어. 근데 여기 뭐 기본이 되어 있지만 뭐 사문보가 규칙적으로 막 반복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수미상관 1에서 3연, 4연, 6연 동일한 구조로 반복돼. 1, 3, 4, 6.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사문보가 좀 되어 있긴 하지만 다른 행에 비해 길이가 길어지는 그 부분도 있더라. 그런 부분들은 바로 요걸 나타내는 거야. 답답함이나 안타까움. 됐지? 그런 호흡 조절을 통해서 감정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겠지. 됐죠? 이 호흡 조절을 통해서 감정을 드러내는 시는 나중에 추천사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좀 좋아요. 됐지? 그 다음에 1연의 상실감, 6연에서의 이런 걸 통해서 상실감을 부각시켰다. 맨 밑에 한번 6연을 잠깐 보면 요 말이죠.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 노푸르다. 그리던 하늘. 됐죠? 이제 올라가 봅시다. 고향에 돌아와도 반복이야. 반복 나타내는 건 여기서 간절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고향에 돌아와도 뭐뭐 해도 됐지?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다. 그럼 요때 고향에 돌아오는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됐지? 이건 밖에서 타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고향이 어떻게 된 거야? 돌아온 상태야. 됐죠? 그래서 요 앞에 나와 있는 고향에 돌아온 거는 이건 현실의 고향이죠. 됐죠? 이건 현실의 고향. 그런데 그리던 고향은 아니다. 그리던 고향이니까 이거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고향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관념적 고향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워하던 고향은 아니로구나. 그래서 여기는 영탄적 어조. 됐죠? 상실감을 느낀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 작품의 주된 정서는 상실감이라는 거 까먹으면 안 돼. 그 다음 요 상실감이 뒤에 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고조된다고. 그리던 하늘만 이것만 노푸르다 그래서 지금 뭐 되고 있어? 하자와 대조되고 있죠. 그죠? 그리워하던 하늘만이 노푸르구나. 그
그러면 그리워던 게 하나가 더 뭐 있었죠? 그리워던 게 하나가 그 고향이었잖아. 됐나요? 네, 내가 찾고 싶었던 고향은 없고 그 하늘만, 바로 고향의 자연만 노푸르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실감이라는 게 뭐가 되고 있는 거야? 고조가 되고 있는 거지. 됐어? 오케이. 자, 올라갈게.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 산꿩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그렇지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이다. 자, 여기 산꿩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운다. 자연의 모습이죠. 그럼 변함없는 자연의 모습이야. 오케이? 그래서 자연의 모습은 변화가 없어. 하지만 나는 그 마음은 제 고향을 지니지 않고 있죠. 됐죠? 왜?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느꼈으니까. 이렇게. 돼? 그리던 고향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마음은 계속 방황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떠도는,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인데 이 구름은 바로 마음을 뜻합니다.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그래서 변함없는 자연이야. 됐죠? 그런데 내가 찾고자 했던 고향은 있어 없어? 고향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면적 방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그래서 이렇게 명사로 끝난 거야. 구름은. 됐나? 예. 오늘도 맷 끝에 홀로 오르니 흰 점꽃이 인정스레 웃고 있어요. 의인화 됐네. 의인화. 자, 오늘도 맷 끝에 홀로 오르는 건 아마 그랬을 거야.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랑 같이 올랐을 수도 있고요. 뭔가 인정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맷 끝에 홀로 올랐다라는 것은 변해버린 어떤 현재의 모습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됐나? 그 우리 현진건의 고향이라는 작품 나중에 소설 읽어보면 타지를 떠돌다가 한참 만에 내가 고향에 온단 말이야. 근데 예전에 진짜 살기 좋고 평화로웠던 고향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 이해갔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맷 끝에 홀로 오른다. 됐죠? 오늘도 맷 끝에 홀로 오르니 흰 점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그죠? 어린 시절에 불던 과거지. 회상하고 있는 거 회고 불던 그런 풀피리 소리가 나왔나? 아니 난다는 거지.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자연이라는 것은 그죠? 현재가 됐든 과거가 됐든 동일해. 돼? 어떻게? 흰 점꽃이 인정스레 웃고 있는 거야. 고향의 자연은 현재나 과거나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데 뭐가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어린 시절에 풀피리 소리가 나지 않는다. 요건 달라진 거야. 됐죠? 그러니까 고향에서의 자연은 항상 어때? 지금은 불변입니다. 항상 동일해. 항상 똑같아. 하지만 그렇지.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차이를 느끼는 거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다 감각적인 거죠. 그래서 오른쪽 보면 변함없는 자연이 있는데 변해버린 인간이 된 거죠. 자, 고향에 돌아와도 그래서 어떻게? 그렇지. 그리던 하늘만 노푸르구나. 앞에 여기. 이렇게. 됐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주면 되겠지. 연결시키는 거. 그래서 앞에 부분에 오늘도 맷 끝에 홀로 올라. 됐어? 자연은 나를 반겨줘. 하지만 그 자연 때문에 고향 상실감이 더 커지는 느낌이지. 그래서 고조된다. 이렇게 하나 두면 될 것 같아. 됐어요?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요거. 김상옥의 사양의 해법문학에 좀 어려운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그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보기 문제 있어. 기출됐던 거. 알았니? 수능 기출이라고 했던 거.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체크 잘 해두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요것만 한번 판단합시다. 여기 눈을 감으면 감았던 눈을 끄면. 그래서 요거는 회상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현실로 나오는 그런 관계로 돼 있다라는 것 좀 알아두시고요.
비교해서 감각들 좀 알아두셔야 돼. 자, 앞에 한번 잠깐 볼게. 산꽁이 알을 푼 거 뻐꾸기 제철이 운다고 이런 것들은 청각이죠. 됐죠? 네. 그 다음에 흰 점꽃 이런 건 시각이야, 시각. 입술에 찌듯이 이게 미각 이런 것들. 자, 근데 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 등장하고 있는 청각적 이미지 됐나? 요건 상실감 아니야. 제철에 울고 있어. 그러니까 고양이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 그런데 이 청각이라는 것이 어떻게 대조적 이미지로 나타날 때는 그게 상실감을 부각한다고 될 수 있는 거야. 조심하셔야 돼. 알겠니? 자연과 연결됐을 때는 요거는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지? 자연의 이치고 섭리야. 그대로 오는 거. 하지만 이게 현실과 묶였을 때는 대비가 되는 거죠. 됐죠? 흰 점꽃이 은정술 웃는 거 마찬가지야. 자연의 모습은 변함없어.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야. 하지만 화자 입장에서 볼 때는 요것만 노푸른 상태가 되는 거. 그 상태랑 연결시켜서 뭐를 또 봐야 돼? 이렇게 연결돼야 되겠죠. 눈을 감는 건 이건 현재가 아니라 회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지? 그럼 앞에 부분 잘 봐. 얘는 현재야, 회상이야? 요건 현재야. 이해 갔나요? 네, 그런데 어린 시절 불던 풀필이 요거는 그렇지. 이때는 과거의 모습인데 지금 나지 않는 건 현재의 모습인 거잖아. 이해 갔나요? 네, 그럼 다시 가볼게. 자, 굽이 잦은 길이 개울물 돌돌돌 길섭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그랬죠. 됐지? 이거는 현재야, 과거야? 이건 과거야, 과거. 눈을 감은 거니까. 됐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고향에 온 게 아니야. 고향 마을의 풍경을 뭐 하고 있는 거야? 회상하고 있는 거야. 이해갔지?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연결시켜서 우리가 또 확장을 한다면 이용하계 씨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가 지금 학교 줬단 말이지. 이용하계 씨의 고향에 대한 그림을 나타낸 시 중에 평가원 기출에 나왔던 게 두 개가 있어. 수능이요. 그리움이라는 것과 우라지와 가까운 항구가 있는데 그 두 작품도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보기. 이해가 아니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용하게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네를 하면서 그리움과 그 다음에 우라지와 가까운 항구를 같이 해야 돼. 그럼 거기에 또 나왔던 작품 중에 어려운 게 전라도 가시네라는 게 있는데 그건 주제가 조금 더 너무 멀어지니까 그건 아마 내가 그냥 프린트만 줄 거야. 알아듣겠지? 그래서 그 방향으로 또 흘러가야 돼. 이거 여기 옆에서 써놔. 이용학. 예. 학교에서도 프린트를 주셨으니까 이쪽으로 또 연결돼야 돼. 알겠지? 어차피 수능 공부가 같이 될 거니까 뭐 도움은 아마 될 겁니다. 자, 다시 이제 갑시다. 눈을 감으면 굽이 잦은 풀밭 길이고 주어야 길이 개울물 돌돌돌 길섭으로 흘러가고 있어. 됐죠? 그러니까 앞에 굽이 잦은 풀밭 길이면 보이는 거잖아. 됐죠? 그 다음에 개울물 돌돌돌 길섭으로 흘러가는 거 이 돌돌돌이 청각적 심상입니다. 고양 이미지. 백양숲 사립을 가린 초가집들도 보이는 거지. 백양숲 사립을 가린 거죠. 그런 초가집들도 보인다. 그러면 풀밭길 하나 보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개울 물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가집들도 보이는 거고 뒤로는 백양숲도 보이는 거지. 됐어? 그럼 생각을 한번 잠깐 해볼래? 백양숲을 가리고 있다. 요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더 해보는 거야. 굳이 지금 하라는 뜻은 아니고. 자, 백양숲이 있죠, 숲. 됐죠? 백양숲 사립이야. 백양숲 사립을 가린 초가집. 됐죠? 그러면 백양숲이 뒤쪽에 쭉 펼쳐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숲이 있을 거고 초가집이 있는 거니까 거리감이 좀 느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해가 안 되니까 요거는 어디랑 또 연결될 수 있니? 향수. 그지? 향수의 어떤 부분? 원근. 됐나요? 네, 먼 거, 가까운 것. 그러면서 그것이 고양 이미지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됐나요? 네. 그러니까 백양숲 사립을 만약에 가리고 있다라고 하면 위치적인 것도 될 수 있지만 이해 갔나요? 네, 근데 또 하나는 이 백양숲 사립을 가린 초가집들의 모습이 자연과 서로 어우러져 있는 모습. 이해 갔지?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집들도 보이고요. 뭐 친근감. 됐죠? 네.
요런 것들은 경어체라고 하죠. 우리 경어체. 됐죠? 그 다음 송아지 몰고 오며 바라보던 진달래도 송아지를 몰고 오던 때가 있었겠죠? 됐나? 그걸 바라보던 진달래. 자, 그럼 송아지를 몰고 가는 게 아니라 몰고 오는 거지. 그럼 몰고 오는 거는 하루 일을 시작하는 걸까 마무리하는 걸까? 하루 일을 마무리하는 거니까 마무리하면서의 평화로운 모습일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건 마무리. 마무리하면서의 평화로움. 그래서 왜 김소월의 저기 보습될 땅이 있었더라면 거기도 나오잖아. 그지?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그냥 돌아오는 그런 꿈. 그지? 이것도 그런 느낌이겠죠? 바라보던 진달래. 여기는 오라고 표시해야 되나? 오. 앞에선 백양수, 그 사립, 초집, 그 다음에 뭐 진달래. 됐나요? 저녁 노을처럼 산을 둘러 퍼질 것을. 그러면 저녁 노을처럼 산을 둘러 퍼질 것을. 그러면 진달래라는 게 원래 붉은색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노을도 무슨 색이야? 붉은색이겠지? 그래서 진달래도 저녁 노을처럼 산을 둘러 퍼질 것을. 퍼질 것? 퍼지는 게 아니네. 퍼질 것을 어마씨 그리운 솜씨에 향기로운 꽃지짐. 어마씨, 요건 향토. 그리운 솜씨에 그리운 솜씨. 향그러운 꽃지짐. 요것도 후각. 느낌표 있으면 영탄으로 가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고향의 봄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어머니의 모습을 회상한 거지. 됐죠? 그 다음 여기 볼게. 자, 여기 이제 좀 중요한 표현인데 꽃지짐을 연상시키는 매개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때 진달래가 퍼진 것도 맞고요. 그게 퍼지면서 향그러움도 같이 퍼지는 거야. 이해 갔나? 여기까지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꽃지짐을 연상시키는 매개체 여기 진달래고요. 그 향기로움이 같이 퍼진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두 개가 또 연결된 거지.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어질고 고운 그들 맨남새도 캐오리. 자, 맨남새 그래서 산나물. 꽃지짐이 나오죠? 그럼 당연히 뒤에 또 산나물과 또 연결이 되겠죠. 봄에 산나물을 또 캐는 거야. 집집 끼니마다 봉을 씹고 사는 마을. 계절감 나왔죠. 봄 또 하나. 진달래랑 연결될 겁니다. 집집마다 집집 끼니마다 봉을 씹고 사는 마을. 씹고 산다 미각. 그게 앞에 있는 꽃지짐과 연결되겠고 그 다음에 맨남새 산나물도 연결되겠지. 이렇게. 그런 마을이다. 그게 내 고향. 감았던 그 눈을 뜨니까 마음이 도로 애젓하구나. 요거 별표야. 애젓하다. 됐죠? 여기서는 앞에 부분에서는 잠시만이라도 그렇지 현실을 잊고 고향의 따뜻함에 취해 있는 모습이고요. 이해 갔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요 눈을 가만 감는다와 눈을 뜬다. 이 안쪽이 고향의 이미지. 됐나? 그때 느끼는 화자의 정서. 다시 눈을 뜨니까 애젓한 거지. 중요한 건 이 친구는 어디 있다 지금? 타향에 있다. 정지용의 고향은 그래서 고향에 도착해 있다. 밑에 보시면 정지용의 고향은 상실감. 김상욱의 사양은 그리움. 됐죠? 더군다나 과거 이상화된 모습에 자신의 정서를 투영했다는 거. 됐죠? 거기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 이해 갔지? 뭐 난이도가 높은 시 아니니까 뭐 그 정도 보시고요. 김상욱의 사용에 요거 까먹으면 안 돼.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됐죠? 시조야. 현대시조야. 현대시조. 그래서 아까 요거 이제 보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 알겠지? 해법문학의 요 보기 문제 반드시 푸셔야 돼요. 알아듣겠지? 그것만 좀 인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요 정도가 뭐 연결되는 거고요. 뒤로 잠깐 넘어가서 반영론적 측면과 연결됐을 때의 느낌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백록담에 다른 거는 그냥 빼더라도 요 부분만 그냥 체크 한번 해볼게요. 6.
어미일은 송아지를 애처롭게 바라본다는 거, 이 부분. 그래서 왼쪽 한번 보시면 여기 보일 겁니다. 조국을 잃은 민중의 상황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백록담, 이 부분 한번 참고로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내신 때문에 좀 억지로 그 어떤 관점에 초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 너희들 이렇게 나눠줬던 부분 아까 기억나죠? 일제강점기 암울한 상황과 연결된다. 반영론적 측면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표현이 등장할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여기 6부분이야. 어미를 여인 송아지는 민족의 정체성을 잃은 우리 백성을 상징함.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돼 있죠. 우리들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새끼 송아지를 보고 여인 송아지 그 어미를 여인 송아지를 보고 우리를 이렇게 떠올린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백록담을 가고 있는 거거든 이거는. 그래서 가면서 중간중간에 드러나는 자기의 생각과 상황을 읊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요거 인동차 됐죠? 인동차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신적 고결함을 지키면서 혹독한 현실을 견딘다는 자세. 그러면서 장수산이라는 것과 연결돼서 주제가 그렇지 무념무상으로 들어가는 거야. 탈속세계에 대한 염원. 여기는 완전 무념무상. 됐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인동차보다는 장수산이 조금 더 탈속적 세계로 들어가 있고, 알겠죠? 인동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 탈속적 세계 속에서도 현실적인 인식을 하면서 그걸 견뎌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갔지? 왜 그러냐면 우선은 요거 한번 잠깐 볼게요. 아까 읽었던 요 부분 됐죠? 요 부분 체크 한번 다시 해주시고, 그랬을 때 요 밑에 한번 잠깐 보면 결국 작가도 노주인의 이러한 삶의 자세를 본받아. 이거 별표야. 됐나요? 중요한 건 뭐야? 노주인은. 됐죠? 노주인은. 그래서 요렇게 노주인이 내려온 거고요. 그에 따른 화자의 태도 구분하셔야 돼. 요 노주인을 또 요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화자랑 그냥 표시하면 안 돼. 여기는 노주인 따로 화자 삶에 따로 이렇게. 됐나? 근데 여기다 대고서 그냥 갑자기 화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인동 삼긴 물이 내린다. 화자는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뜻이야. 이건 누구라고요? 노주인이란 말이에요. 노주인. 이해 갔지? 내신에서 요것도 아마 출제 포인트로 낼 수 있을 거야. 그때 수능에서 뭐가 나왔냐면 그냥 그건 안 내고 그런 식의 문제는 안 내고 인동 삼긴 물이 나린다가 그냥 낯설기 하기냐 아니냐 요것만 좀 물어봤거든요. 이해 갔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 우리 이제 요 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알겠지? 왜냐면 정지용의 고향이라는 시를 반영론적 측면으로 봤을 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그죠?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되니까. 됐죠? 요 밑에 보시면 요거지. 하얀 눈이 내린 추운 겨울 일제강점기를 본다면 화자는 자신의 정신적 고결함을 지키면서 현실을 견디겠다. 왜? 이때 현실 일제강점기니까. 됐나요? 그래서 오른쪽 3번이 수능 기출이야. 됐지? 그래서 일제 말기에 쓴 작품인데 뒤에 선택지는 뭐 딱히 일제강점기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시키지는 않았어. 알았지? 그렇게 연결시키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장수사는 조금 더 속세를 완전히 좀 벗어난다라는 느낌은 이 부분 때문이거든요. 요렇게 됐나요? 거기 보시면 오 견디란다. 참고 견디는 거야. 차고 오려니 어떻게 슬픔도 꿈도 없이 요 부분이 조금 중요한 거지. 그죠? 장수산 밑에 한번 보시면 자 슬픔도 꿈도 모두 장수산 속 한밤 내에 묻어버리겠다는 의미, 고요를 통해 시름을 이겨내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나타난다.
됐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완전히 이제 무념무상의 경지로 들어가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담겨 있는 거야. 그래서 뒤에 가시면 장우산의 상징적 의미의 맨 끝에 거기만 잠깐 볼게. 세속적 가치와 단절된 오직 자연 속에서 동화된 무욕의 삶을 상징하면서 탈속의 경지를 드러나겠다. 됐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인동차와 연결될 수 있는데 요건 아예 자연에 대한 탈속에 대한 부분 완전히 들어가는. 됐죠? 그래서 밑에도 보시면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동양적 정신세계와 어울리는 그런 어떤 어조를 또 사용하면서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지. 됐죠? 그런 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시를 단순히 뭐 무념무상의 동양적 이상향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볼 거냐, 반영론으로 볼 거냐는 보기를 주거나 연결 아마 시키실 겁니다. 됐지? 그렇게 한번 보셔서 작품을 좀 보시면 되니까 내용들이 좀 어렵긴 하지만 장수산 그 다음 인동차 정도는 완벽하게 좀 분석을 해주시고 그 다음 백록담 정도는 참고로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여기 고향 이쪽을 사양 이용학과랑 연결시킬 건지 아니면 앞에 나왔던 정지용의 향수 그거랑만 연결시킬 건지 됐죠? 그 다음에 이용학의 작품에 풀벌레 소리가 있으니까 나머지 작품하고도 연계가 가능하니까 그것도 체크해 주시면 되고 알아듣겠지? 그래서 너희 지금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워낙 수능 형태로 출제가 됐을 때는 작품 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각 문제마다 보기의 양도 그렇고 그 다음 선택지의 길이 그 다음 개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형화되지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상당히 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알아듣겠죠? 그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다. 자, 나머지는 우리가 수업을 다음 시간에 이제 한번 하면 돼. 그래서 향수는 하면서 이용학의 시를 몇 개를 또 참고로 볼 겁니다.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요거 하루라도 늦으면 노트 정리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노트 정리는 좀 반드시 좀 해주시고 춘향전 같은 경우도 가나다라 단락별로 표현상의 특징들이나 개념들을 따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 알아듣겠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다.